수경으로 바꿔야 돼요. 세도에 아마 수경하신 분들은 지금 다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거의 까고 인터플레이트 이제 들어갈 1월 12월 10일 경고 인터플레이트 들어가요. 아마 올해는 8월에 심은 것들이 빨리 끝날 거예요. 나무들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보기 1월까지 못 가고 거의 12월 중하순에서 거의 끝날 거고. 그래도 뭐 매출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제거하면 그 다음 나무들이 훨씬 잘 자라겠죠. 그럼 배지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연달아서요. 예. 배지 특성 및 선택 요령, 배지 종류, 배지 자루 배지 및 이제 배대와 설명드릴 거고요. 배지 특성 및 선택 요령에서 배지는 일단 생산성과 뿌리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생산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식 후에 배지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재배전 기간에 걸쳐 전 기간, 그러니까 정식 때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지 특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배지 특성 중에서 이제 들어갈 게 이제 배지의 물리적 특성도 있어야 되지만 부피도 마찬가지겠죠. 부피도 일정 부분 있어야지만 재배가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뿌리를 확보할 수 있겠죠. 이들이요. 그 다음에 배지의 수분과 공기의 비율이 생육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형형 배지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제 공기가 아니라 산소가 식물의 뿌리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고형경 배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배지에다 물을 채운다 하더라도 호수를 하고 물을 빼지게 되면요. 한 20%에서 30%의 뭐가 생긴다? 바로 공급이 생겨요. 거기는 바로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급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 충분히 유지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급이 생기지 않는 배지는 어떤 배지다? 불량한 배지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양으로 할 때 아니면 이제 배지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상토를 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토가 바로 공급 확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가요. 공급이 얼만큼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전성인데요. 병해충과 잡초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경재배 장점 중 하나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의 이제 그 배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권에 그 미생물이라든가 그러니까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라든가 해충이 적을 수가 있다는 거 되겠죠. 이런 장점. 그런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지를 오랫동안 사용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배지로서 그러니까 병해충에 대한 이런 병이 적었던 거에 대한 이득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요. 내가 수경재배를 한 2년 했어요. 그걸 재사용하고 있어요. 1년서 재사용하는데 여기하고 토양하고 미생물이 누가 많을까요? 토양에 많을까요? 아니면은 배지에 많을까요? 내가 배지를 1년 쓰고 재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토양이 많아요. 토양은 그래서 우리가 토양 속에 미생물을 얼마큼 얘기했냐면 1g에 10의 8승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보통 얘기해요. 10의 8승 개. 엄청 많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지를 근권, 그러니까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아브리움 박테리움에서 감염되는 제가 그러니까 미친 뿌리병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미친 뿌리병은 토경재배에서 발생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수경재배에서만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안면배지에서 더 많이 발생해요. 코코넛 배지도 발생하지만 안면배지에서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그린 박테리움에서 발생하는 미친 뿌리병이 토마토 잎 파프리카에 걸리는 미친 뿌리병이 왜 이제 배지에서만 걸리고 토양에서는 왜 안 걸릴까요? 미생물의 분포가 배지는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리박테리움이 먼저 정착해버리면은 그게 우점해버리거든요. 그때 바로 미친 뿌리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토양에서는 아우리박테리움이 땅속에 있어요. 이건 아우리박테리움은 외국에 들어온 게 아니야. 국내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토양에 있을 때 힘을 못 써요. 왜냐? 다른 미생들이 견제를 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다가 이게 수경재배로 가서 미생물이 아직 근권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우리박테리움이 감염이 되면은 그때 미친 뿌리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오래 생활할수록 이제 수경재배 배지로부터 안전성의 문제들이 이제 줄어들겠죠. 약해지겠죠. 그다음 배지 특성은 화학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유해물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고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요. 그 제철소 슬러지가 있어요. 제철소 슬러지가 공급이 되게 많은 돌들이거든요. 근데 요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금속의 오염 문제들하고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되다가 지금 이제 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요. 유해하진 않더라도 필수 영양분이 아닌 것을 함유하지 않을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코이어 베지의 특징을 하나 들면은 코이어 베지가 이게 과일이잖아요. 코코넛이 과일이죠. 코이어 베지가 과일이잖아요. 과일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식물의 필수 영양소 중에서 포타슘, 칼리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식 초기에 우리가 코이어 베지 사용할 때요, 포타슘이 식물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 같은 걸 넣어서 칼슘, 그러니까 포타슘 함량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겠어요. 재배자가 알지 못한 유해성분이 용출되는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양분이더라도 다량화하면 되지 않아야 되고, 아까 포타슘 같이 재배 중 다량의 성분이 용출된다면 적절한 배양의 조정이 기대하기 어렵다. 적은 양이라도 장기간 용출되는 배지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빨리 빠지고 많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배출되는 배지들은 좋지 않다는 것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쓰는 배지는 세 가지 정도. 이게 뭐예요? 코코넛, 암미안, 코이어 배지, 암미안 배지, 폴라이트 이 세 가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제가 그때 뭐 보여드렸었죠? 한번 1학기 때 동남아시아 가면 훈탄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훈탄이 뭐예요? 숯이요, 숯. 왜 숯을 써요, 거기는? 물류 비용도 비싸고 국제적으로 코이어나 폴라이트 암면 같은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시세에 따라 움직여요. 비싸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에 비해서 비싸 보니까 그런 그 숯을 이용해서 배지를 만든 경우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지의 환경 친화성인데요.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배지란 생산과 재배 후 모든 과정에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거나 최소시켜야 하며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투입이 적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면보다는 이제 코이어 배지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재활용의 문제에서. 코이어 배지는 그 농산물이잖아요. 식물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자연 재순환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안면보다는 코이어로 가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기 배지들을 많이 이제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재배적 목적, 재배 편리성은 안면 같은 무기 배지가 유리한데 이제 이런 환경 친화성의 문제 때문에 코이어 배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코이어 배지가 우리나라에서 80~90%가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코이어 배지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그 천연에서 나오는 야작 열매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거를 부셔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코이어 배지죠. 그러니까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편이 반면에 안면은 뭐예요? 안면의 원료가 뭐라고 했죠? 현무암이에요. 현무암을 어떻게 해야 돼요? 600도 1000도에서 녹여서 바람을 불어서 솜처럼 만든 것이 바로 안면이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경에서 특히 이제 넷제로가 강조되면서 타산가스 발생량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유기배지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배지별 환경 친화도 비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운반거리와 관련이 있어요. 운반이 예를 들어서 코이어 배지가 생산 과정에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멀리서 운반한다고 하면 운반 과정에서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배지의 물리성인데 이제 배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공급률, 삼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급률과 삼상의 비율, 그다음에 유효수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유효수분이라는 거는 이제 물리성을 볼게요. 첫 번째 공급률. 총 공급률은 배지의 총 부피 중에 고체가 아닌 부분이 차지하는 공급 부피 비율. 그래서 이 안면 같은 경우 이제 코코넛 배지 같은 경우에 전체 무게에서 예를 들게요. 1입방미터 1 곱하기 1 곱하기 1인데 자 20m 배지예요. 부피가 20m죠. 근데 무게가 2kg예요. 그럼 우리 통상 공급률을 어떻게 봐요? 한 18 입방미터 정도를 그러니까 일단 배지의 무게가 얼마나 그러니까 배지가 1입자당 부피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1제곱미터다 1cm제곱미터다 아니 1세제곱센티미터다 1g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2kg를 빼고 18리터 정도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안면 같은 경우는 20m 배지가 500g이니까
약 99.이 아니라 20리터에 500ml가 얼마죠? 아무튼 그러면은 상당히 공급률이 안면이 있어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률은 우리가 따지고 토양은 공급률이 얼마예요? 50%죠.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토양의 함수율이 25%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체 공급에서 50%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코코넛 우리가 수경재배에서 공급 예를 들어서 토양의 총공률 50%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함수율이 30%다. 그러면은 공급 중에서 얼마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 60%가 물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수경재배에서 안면 같은 경우 60%물 들어있으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60% 정도를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뭐 30%, 35%, 40%가 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토양의 총공률 50%에 비해 수경재배에서 사용하는 공급은 약 75에서 90%. 아마 안면 같은 경우는 90%, 95%가 육박할 거고요. 포유열 배지는 약 70%에서 한 80%를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안면이 포유열 배지에 비해서 공급률이 더 높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성인데요. 또 하나가 보수성에 대해서. 보수성이 큰 배지는 유효수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같은 볼륨이라도 유효수분이 많은 배지가 좋은 배지죠. 이것들이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배지의 보수력은 입자의 크기, 형태, 다공성에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토양 같은 경우는 공급률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입자의 형태라든가 그 다공성이 떨어져요. 반면에 펄라이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입자잖아요. 근데 걔는 그래도 보수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입자에 뭐가 있어요? 다공성 입자죠. 되게 가볍거든요. 펄라이트 들어보면 엄청 가벼워요. 바람을 호흡 불면은 그 자갈이 날아갈 정도로 가볍다. 그래서 공급률이 굉장히 다공성인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물은 입자의 표면과 간극에 들어있는데 입자가 작을수록 잘 뭉쳐 있어서 표면적뿐만 아니라 물을 갖고 있는 간극 양도 크기 때문에 보수력이 크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보수력이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포유열 배지에서 여기서 더스트의 비율과 칩의 비율이 있는데 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성이 좋아져요? 더스트와 칩하고 누가 높을수록 보수력이 좋아져요? 입자가 작을수록 좋다고 했죠. 보수성은. 그러면은 더스트가 높을수록 물을 갖고 있는 힘이 좋아지겠죠. 이것들이요. 물을 갖고 있는 힘이. 그러면 물을 갖고 있는 힘이 좋냐? 반드시 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은 습해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양단이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배지는 보수성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 거예요. 불규칙한 모양은 입자는 매끈하고 동그란 입자보다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보수력이 크며 다공성의 배지는 입자의 내부에 물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력이 크다. 그래서 코코넛 배지에서 칩이 더스트가 있는데요. 물을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더스트라고 해서 화인 더스트가 있고 일반 더스트가 있어요. 화인 더스트는 뭐다? 가루다. 가루는 어때? 입자가 일정하죠. 그래서 물을 못 갖고 있어요, 얘들은. 그래서 화인 더스트 같이 약간 거친, 약간 큰 입자들이 물을 많이 갖고 있다. 못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수성이 그리고 다공성이 큰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펄라이트 배지는 바로 입자는 큰데 뭐가 커요? 다공성이 큰 배지죠.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코이어하고 펄라이트 안면이 있는데 다공성이 큰 배지는 어떤 거예요? 다공성이 큰 배지. 펄라이트가 되겠죠. 펄라이트가 되겠죠. 이제 배수성인데요. 이제 이게 배수성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빼지는 그러니까 보수력이 있어도 또 배수력도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물이 일정 부분 차면은 밖으로 빠져 나가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일정 차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 배지가 어떤 A라는 배지가 있어요. 얘는 한 80, 75% 정도 차고 나면 나머지 물은 테러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어떤 배지는 한 95%까지 물은 차는데 그러고 나서 물을 쳐도 95%를 짜고 나머지만 물이 빠져나가요. 그럼 보수성은 누가 좋아요? 95%가 좋은데 배수성은 누가 좋아요? 75%짜리가 좋겠죠. 그래서 보수성과 배수성이 적절해야 된다. 95% 보수성은 과연 좋을까요? 그게 95% 보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산소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물이 들어있고 나무 입점 부분 공간에는 산소가 있어서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뿌리의 활력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그 안에 95% 이상 물이 차버리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됨으로써 뿌리가 안 좋아지겠죠. 그 습해 우려도 높아진다는 얘기가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성이라는 거는 물을 갖고 있는과 동시에 나간 능력도 뛰어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칩을 볼게요. 더스트가 많고 더스트가 적고 칩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가 높아요? 배수성이 높아요? 보수성이 높아요? 칩이 많은 배지는 보수성이 높은 배지고, 칩이 적은 배지는, 더스트가 많은 배지는 보수성이 높은 배지가 되죠. 서로 반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이게 적정량이 너무 크면은 또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유효소분의 적정 함량은, 유효소분이라는 거는 물을 갖고 있는 중에서도 식물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식물이 땡길 수 있는 물이 되겠죠. 물이 있는데 이게 배지가 물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을 준다는 거는 뭐가 싸움이냐면, 식물이 갖고 있는 물을 갖고 있으려는 보수성하고 식물이 물을 땡기는 식하고 싸워서 식물이 땡겨서 물을 가져가야지만 식물이 물을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들요. 근데 만약에 물을 흡수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때는 바로 뿌리가 상할 수도 있겠죠. 이거들요. 그래서 유효소비라는 거는 작물이 배지 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말한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죠. 배지의 유효소분의 함유 능력은 작물의 생육에 따라 근권의 수분 및 이시 등의 병원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게 되므로 생물의 생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한 배지의 용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 있죠. 여기서 작물의 생육에 따른 근권 및 수분 및 이시 등의 변화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며 작물의 생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배지가 한 10도씨가 12도가 됐어요. 하나는 18도인 배지가 있고 12도의 배지가 있어요. 누가 물을 잘 흡수해요? 18도씨가 있고 12도씨가 있어요. 12도씨 작물이 배지 온도가 물을 잘 흡수해요? 18도씨 잘 흡수해요? 18도씨가 잘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배수성, 그러니까 그 유효수분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죠. 유효수분 변해요. 배지가 저온이면은 왜 뿌리가 썩을까요? 라는 의미 여기서 나오죠. 이제 배지가 저온이면 왜 뿌리가 썩을까요? 같은 습도일 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효수분이 적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수성이 있는데, 이 보수가 물을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얘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보수성은 온도에 따라 변할까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약간 변하게 아니라 크게 변하지 않아요. 보수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근데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뭐가 변한다? 바로 유효수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뿌리의 활력과 그러니까 활력은 뭐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활력이 좋잖아요. 온도가 낮아버리면은 어때요? 뿌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유효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되죠. 유효수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뭐가 높아져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중력, 그러니까 식물에 해를 주는 물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이시를 높이고 함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여름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늘 춥죠. 그저께, 그러니까 며칠 전보다 앞으로 근권 온도를 높일 확률은 적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효수분 함량은 어때요? 계속해서 줄어요, 늘어요?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온도가 근권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딸기가 그러니까 물에 강한데 그에도 불구하고 딸기가 토마토에 비해서 시드름병이 잘 걸리거든요. 그럼 왜 잘 걸릴까? 그럼 뭐예요? 근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가 돼요? 물의 흡수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효수분 함량이 낮아지고, 뭐가 늘어난 거예요?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뿌리가 썩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관기 때 그러니까 근권의 함수를 떨어뜨린 것보다 바로 유효수분이 어떻게 한다?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유효수분 함량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요. 이해가 되죠? 같은 수분 60%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를 야간에 15도, 17도 관리하는 사람하고 10도 간신히 관리하는 사람하고 함수량이 누가 높아야 돼요? 야간 함수율이? 당연히 10도인 사람이 낮아야 되겠죠? 훨씬 낮게 관리하는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 배수 능력이 있는데요. 배수 능력은 우리가 이 앞에 배수하고 좀 달라요. 이게 앞에 뭐냐?
배수성이고 배수 능력은 뭐냐면은 작물이 근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작물의 지상부에 쉽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식물이 시든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겠죠. 아니면 과범무가 된다든가 아니면 생육이 너무 약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손쉽게 배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배지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배지의 배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수 능력이 뭐냐? 근권의 이시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배수 능력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근권의 이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 배수 능력이 나쁘다 얘기예요. 배수 능력이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우리가 작물 재배하는 것 중에서 바로 흙이다. 흙이 제일 배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을 뭘로 안 써요? 배지로 안 쓰죠. 뭐요? 배지의 특성 중에서 배수 능력이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안 써요. 또 우리가 저기 배지 위에다 흙을 담아놓고 쓰면 뭐라고 하냐면 고설 토경 재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배지가 어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시와 함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안면이 현재 나와 있는 배지 중에서 배수 능력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이요. 흙이 제일 나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코이어 배지가 중간에 끼어 있다. 펄라이트도 배수 능력이 좋아요. 안면과 코이어 배지의 중간 정도 되는 위치에 있어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무기 배지가 일반적으로 배수 능력이 뛰어나고 유기 배지는 일반적으로 배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근권 일시를 높이고 싶어요. 안면이 빨라요. 아니면은 코이어가 빨리 올라가요. 안면을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떨어뜨릴 때도 안면을 더 빨리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조절이 쉽다는 얘기예요. 배수 능력이 뛰어나다. 배지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배지의 배수 능력을 보게 되면은 이 배수 능력을 여기 배수 능력이잖아요. 배수 능력을 볼 때 여기서요. 이제 보게 되면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또 시험에 한번 또 낼 거예요. 기말고사 때. 이제 기말고사가 보니까 수경재배는 12월 첫째 주에 시험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의 다 12월 첫째 보고 아마 컨설팅 사례만 아마 둘째 주에 볼 거예요. 아마 한 주 보강을 해야 돼갖고 볼 것 같은데 보게 되면은 볼게요. 배수 능력은 이제 볼게요. 공급의 시가 3.5이고 배진의 시가 4.5이며 배양의 시가 4.2라고 하면은 배수 능력은 어떻게 되냐면 약 어떻게 계산해요? 공급의 시 3.5예요. 배양의 시가 4.5예요. 그 다음에 배진의 이 시가 얼마예요? 4.5가 되고 배양의 4.0. 그럼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약 50이 나오죠. 그다음 배수 능력은 배진의 조절 용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배수 능력이 배인 배진은 이상적인 배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공급이 씨와 배진의 씨와 배액의 씨가 같은 배진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수성이 아주 좋은 배수능력이 뛰어난 배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액하고 그 앞면하고 비교해 보면은 앞면 내 이 씨와 배액의 씨가 같다고 하면 되게 좋은 배지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배수능력이 뛰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50일 경우에는 어려운 배지며 0일 경우 전혀 전혀 조절이 안 되는 배지다. 그래서 비율이 그러니까 이 배수 능력이 좋을수록 좋은 배지라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면이 배수 능력이 좋을까요? 코코넛 배지가 높을까요? 코이어 배지가 높을까요? 안면 배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요 시험 문제를 한번 낼게요. 제가 이시 잴 때 뭐라고 했어요? 배액도 한번 재고 배진회도 가끔 재라고 했죠. 그래서 배진회를 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이제 어떤 이제 세도에 있는 주성이는 아실 분일 건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공급 시가 2.8인데 배진회 씨가 어느 날 갑자기 2.8, 3.0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4.5.0이었는데 갑자기 내려왔대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런데 과일도 작아지는 것 같대. 그래서 과일 작아지는 거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리고 코이어 배지가 하루아침에 4.5에서 2.8로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3.5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헛백이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근권의 배지를 짜서 한번 체크해 봤더니 4.5래요. 4.5.0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헛백이죠. 그래서 이 배진의 씨가 공급의 씨와 같을 때는 이제 헛백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헛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배진의 씨와 공급의 씨와 이 결론은 뭐냐? 배기 씨와 배진의 씨가 같을수록 무슨 배지? 좋은 배지, 나쁜 배지? 좋은 배지. 나쁠수록 벌어질수록 나쁜 배지. 토양은 나쁜 배지
앞면은 좋은 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제 한번 해보겠죠. 어떤 분이 와서 야 배지를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배지를 사용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수 능력 테스트를 통해서 기존에 쓰고 있던 배지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뭘 또 테스트 해봐야 돼요? 유효수분이라는 거 보죠. 유효수분도 우리가 측정해봐야 돼요. 유효수분은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유효수분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이것들이요. 여기서 유효수분은 온도에 따라 변해 안 변해요? 변하죠. 유효수분 계속 변해요. 이시에 따라 계속 변하고. 그래서 저온일 때는 유효수분 함량이 그러니까 전체 물에 차지하는 유효수분이 떨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가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유효수분 함량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대신에 뭐가 늘어나요? 식물에 해를 주는 물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약광기 때 아니면 겨울철에 난방을 잘 안 하면 뭐가 많이 온다? 시드름병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바로 같은 물이라도 그 물에서 차지하는 유효수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함량은 줄어들고 식물한테 해를 주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저온 관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밤에 온도를 저온 관리 같으면 함수량을 온도를 난방을 잘하는 사람보다 온도를 함수율을 낮춘다 이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안면하고 코이어 배지가 있어요. 안면하고 코이어 배지가 있는데 코이어 배지가 유효수분이 높아요? 안면이 높아요? 안면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은 밤에 겨울철에 코코넛 배지의 유효수분을 더 건조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면 배지를 더 건조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코이어 배지를 더 안면보다 건조하게 됐죠. 왜 그래요? 유효수분 함량이 작기 때문에. 예. 여기 다 응용이 나가는 것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볼게요. 왜 안면과 코이어 배지가 있는데 겨울철에 안면 배지보다 코이어 배지를 더 건조하게 가져갈까? 왜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안면보다 코이어 배지가 유효수분이 낮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한다? 더 습해가 발생할 우려가 더 높다는 거다 이것들이요. 그래 이해가 되시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다 연관돼서 봐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왜 코이어 배지를 안면 배지도 함수를 떨어뜨릴까? 그리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급 이씨가 3인데 배액이 5가 나오고 근권이 7이 나와요. 얼마일까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볼게요. 여기가 배액이 공급이 3.0 배액이 6.0 배액이 한 5.0 하자. 5.0 그 다음에 근권이 7.0 한번 계산해보죠. 이거 어떻게 돼요? 한번 계산해볼까요? 배액이 얼마예요? 5죠. 5 빼기 3 그 다음에 7 빼기 3 그러면은 2, 4가 되면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50%가 나오죠? 네, 50%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근권이실을 풀어놓을게요. 풀어놔요. 그러면은 이게 9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6이 되고 그 다음에 V가 2가 되면은 33%가 나오죠. 그러면 근권이시가 9고 배액이 5고 공급이 3.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배수율이 굉장히 낮은 배지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면보다 우리 모든 책에 나온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안면 기준이거든요. 책들이. 왜냐면 안면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얘는 이제 안면이라고 치고 얘는 코코넛 배지라고 쳐요. 일반적으로 코코넛 배지가 더 이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관리하게 되는 애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수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또 배수율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배지의 특성과 화학적, 물리적인 안정성에서 얘기를 할 때요. 화학 물리적 안정성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배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입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 코이어 배지가 이제 코이어 배지 앞면 펄라이트가 있잖아요. 펄라이트와 앞면은 특히 펄라이트 앞면 같은 경우가 어때요? 구입할 때마다 품질이 같아요. 우리가 오차 범위는 있긴 하겠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맞아요. 펄라이트도 거의 같아요. 진주황을 뻥튀기 돌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요. 입자의 굵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호여 배지는 어때요? 농산물이죠. 코코넛이란 열매잖아요. 언젠가 한번 스리랑카에 큰 태풍이 지나가 우리가 그 스리랑카 그 남인도 지역이 바로 이 호여 배지의 코코넛을 호여 배지의 주 생산 지역이거든요. 남인도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서 코코넛 농사가 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코넛 껍데기, 그러니까 호여의 수급도 어려웠는데 수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에 버리던 것까지 어떻게 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생산되는 품질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원래 농사가 망치면요, 농사가 안 되는 애는 품질도 안 좋아요. 올해 보면은 토마토 가격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가격은 비싼데 품질은 어떨까요? 별로 색깔도 안 이쁘고요, 거칠거칠하고요, 별로 안 좋아요. 올해 사과 어때요? 뭐 작년보다 싸지만 그래도 비싼 편이요. 사과 드셔봤어요 요즘에? 푸석푸석하고 향기도 옛날만 못해요. 품질, 그 색깔도 보면은 빨갛지 않고 노릇노릇해요. 약간 품질은 안 좋죠. 마찬가지로 이 코이어도 품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얘들이요.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A, B, C라는 농장이 있으면은 A 농장은 관리가 잘 되고 C가 관리가 안 됐다고 하면은 C의 품질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유기배지 같은 경우 이런 특성들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배지가 균일하지 못하면 양액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 동일한 양액 공급 수용 내에 수분을 많이 보유하는 배지하고 수분을 함유하지 못하는 배지가 혼재한다면은 급양량을 조절하기에 매우 어렵겠죠, 이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데 갔더니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A, B 지역이 있는데 A 구역하고 B 지역하고 배지의 볼륨이 달라. 한쪽 구역은 15리터고 한쪽은 18리터. 물을 똑같이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8리터 배지는 과반부가 되고 그러니까 A에 맞췄던, 그러니까 1구역에 맞췄더니 B구역은 과반부가 됐어요. 배지의 볼륨이 커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A구역과 B구역이 물 주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배지 볼륨만 갖고 이렇게 상황인데, 만약에 배지가 다르다고 하면은 역시 다르게 물을 줘야 되는 게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물리성이 재배기간 중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성이 재배기간 동안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래서 무기배지는 가능해요. 웬만해서는 잘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뿌리가 이제 조직을 망가뜨려서 붕괴는 시켜도 물리성을 막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반면에 유기배지는 어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썩죠. 썩어요. 썩으면은 물리성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코이어배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물 빠짐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거 제가 실험하려다가 조사하려다 말한 게 있어요. 오게요. 이 배수 능력이 어떨까요? 유기배지의 경우, 코코넛 배지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수 능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얘 분해됨에 따라서 뭐에 가깝다? 유기물이 분해가 되면 뭐가 돼요? 흙이 되죠. 흙이 되잖아요. 흙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흙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배수 능력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코코넛 배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더스트 함량이 높은 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사용이 좋았던 더스트 배지 있잖아요. 이게 분해되면 흙처럼 변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야, 칩이 높은 걸 써서 배지를 3년 4년 쓸 거야.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1차전, 2차전인데 뭐가 떨어져요? 유효수분 함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배지를 자주 교체하고 처음부터 유효수분 함량이 뛰어나면서 나중에 흙으로 변하니 1년, 2년마다 계속 교체해 주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높은 배지일수록 더 이게 화학성입니다. 일단 배지의 화학적 특성에 있어서 pH, 양이온 취약 능력, EC, 인산의 흡수 계수, 양분 농도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재배 중 배지인의 염류 수준의 조절은 이런 상초에 맞춰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지는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pH나 사실은 EC가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안면이나 펄라이트는 없고요. 유기배지는 이게 있어요. 이것들이 있는데 양이온 취약 능력 볼게요. 이제 여기서 양이온 취약 능력을 CEC라고 하죠. 그래서 양이온 취약 능력은 배지가 양분을 갖고 있고 다시 내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EC라고 불러요. 그러면 CEC가 낮을까 높을까요? 배지 대비 굉장히 높아요. CEC가 양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이것들이. 그래서 CEC는 10의 그러니까 공급된 식물 양분에 필요한 다량 원소 및 미량 원소를 유지할 수 있는 배지 능력을 나타내고,
이 특성은 광물과 유기물 클로리드에 나타나는데 배지의 경우는 CC는 배지 1리터당 미리꼴롬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리꼴롬 뭐라고 했어요? 미리꼴롬 같은 경우는 칼슘 같은 경우는 1가냐 2가냐에 따라서 2가윤 2배라, 일단 2배라고 했고요. CC가 높은 배지는 양분의 손실은 적으며 고염류 농도 장애 위험성이 적은 반면 CC가 낮은 배지에서는 무기양분을 자주 공급해줘야 하는 동시에 염류가 상승하는 환경을 막기 위해 토량식 10해야 된다. 10일을 연속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CC가 높은 배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수를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2강을 넣었기 때문에 CC가 높은 배지가 적합하다. 그럼 볼게요. 10일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는 CC가 높은 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코이어하고 안면을 비교했을 때 안면과 코이어는 CC가 누가 높다고 했어요? 안면은 CC가 거의 없는 반면에 코이어 배지는 CC가 높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안면을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코이어를 더 자주 줘야 돼요? 코이어를 더 자주 줘야 되겠죠. 코이어를 띄엄띄엄 주고 코이어는 자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이어 배지보다 안면 배지가 코이어 배지에 비해서 그렇죠.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에 비해서 간격을 좀 넓히고 볼륨을 크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은 코이어 배지가 물을 더 간격을 띄울까요? 바로 CC가 높기 때문에 비료를 갖고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얘기할 수가 있다. 안면 배지는 양분을 갖고 있는 능력이 없다. 물을 갖고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물은 CC, 그러니까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양이온 치료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다른 비료는 똑같이 주거든요. 코이어 배지나 안면 배지는 똑같이 줘요. 왜냐? 다량 원소들은 똑같이 줘요. 근데 한 가지 다르게 주는 게 있어요. 뭘 달라고 주냐면 철이요. 철은 미량 원소 중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1톤에 보통 우리가 2kg 정도 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면은 우리가 1톤에 2kg 주는데 안면은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2kg 주거든요. 1톤에. 근데 안면을 쓸 경우에는 보통 1kg를 줘요. 왜 안면은 1kg 주고 코이어 배지는 2kg 줄까요? 바로 저 양이온 치료 능력에서 코이어 배지가 철을 잡고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철결핍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안면 대지 우리가 2배의 철을 준다. 왜? 코이어 배지가 뭐가 높아서? CC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C가 높기 때문에. CC가 어떤 능력이다? 비료를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으려는 능력. 그래서 토양은 CC가 매우 높고 안면은 CC가 거의 없다. 0에 가깝다. 코이어는 그의 중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학성 pH일게요. 배지의 pH는 배지 안에 있는 pH, 용액의 pH여야 되고요. 배지의 pH는 적정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pH는 보통 우리가 너무 까다롭게 건 없어요. 보통 5에서 7 사이가 안정적이라고 보고 또 제일 좋은 건 한 5.2에서 한 6점 이상까지는 우리가 안정적, 매우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pH 범위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비료 성분 농도는 배지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비료 성분 농도 EC를 갖고 얘기하는데 존재하는 비료 성분은 CEC 수준,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딸기냐, 극단적인 딸기죠. 딸기는 EC가 낮은 편이고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높은 편이 되겠죠. 일단 재배기간 중 시기별로 염류 농도 또는 CE를 조사함으로써 작물의 발육 단계에 알맞은 비료 농도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배지마다 특성이 있음을 우리가 유념한다. 보다 코이어 배지가 안면보다 좀 높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C가 높은 배지가 CC가 낮은 배지보다 좀 더 높게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요. 이제 식물의 생육을 무시하고 그냥 배지의 특성만 갖고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요. 이건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부서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서진다는 얘기는 배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뿌리 발달을 저해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배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공급률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배지가 무너지면? 물리성이 약해서 배지가 부서져요. 그러면은 공급률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럼 공급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유효수분 함량은 줄어들고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의 함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이 배지가 무너진다는 거, 물리성이 약하다는 얘기는 통기성을 나쁘게 해서 식물의 습해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코이어 배지를 막 3년 4년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배지가 부서지죠. 유기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식물이 뿌리에 스패를 받을 우려, 그러니까 통기성이 나빠지니까 스패를 받겠죠. 스패를 받을 우려가 커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다음에 각이진 배지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바람에 의해 식물의 줄기가 입자가 뾰족한 부분에 그들려서 상처를 입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뭐 각진 배지는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각진 배지는 지금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고, 배지 특이성에서 우리가 용이성인데요. 우리가 손쉽게 배지의 내부를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배지를 재배사 중에 일부는요, 배지를 하나 꺼내서 수직으로 자른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심각할 때는 배지 환경 조사하기 위해서 위에 다리를 절단해, 배지를. 그러면은 앞면이나 코어 배지는 절단이 가능한데 펄라이트 같은 경우 절단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 피트모스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작물이 근권에 문제 발생할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되고 난 이후에 지상부의 지상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쉽게 배지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를 발생할 때 손쉽게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관리 용이성에서 우리 오실에 가면 제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뿌리 옆에를 뭐래요? 비닐을 찢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하죠. 그리고 뿌리 상태를 보면 뭘 봐요? 뿌리 발달이 좋은지, 아니면 스패를 받아서 갈변이 되는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뭐 이상한 뿌리에 벌레가 있는지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죠. 이 수경재배 장점이 이런 것들이요. 토경은 확인이 가능한가요? 뽑아야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어때? 수경재배는 배지를 찢어서 우리가 안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 용이성이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충전식 배지라고 해서 배드에다가 그 자루를 안에를 털어갖고 집어넣는 충전식을 사용했는데, 이 충전식은 근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자루 배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근권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보다 용이해졌다. 그 다음에 뭐 배지는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배지의 배수 능력, 배수 능력이 좋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지를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수 능력이 좋은 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앞면, 코이어, 그 다음에 펄라이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쓰는 것들이 뭐예요? 완교를 떼은 훈탄 정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이제 딸기 농자들은 피트모스라고 하는 이런 이끼 오래 썩은 그런 유기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극한기나 극서기에는 배지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관리하기 용이하다. 그래서 배지가 온도가 쉽게 변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배지가 뭐 쉽게 변한 배지도 없어요. 우리 쓰는 배지들은. 예. 배지의 가격 같은 경우는 저렴한 게 좋은데, 뭐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정도의 가격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배지도 가격이 비싸면 사용할 수 없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안면 배지 중에서 최고 비싼 거는 한 3,800원 정도 되거든요. 1m에. 굉장히 비싸죠. 코너 배지가 보통 2,400원 내외니까 거의 1.5배 되는 배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고가의 배지가 있는데 좋다고, 물리성은 좋다고 그래요, 이것들이요. 배지 자체 이외의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배지 입수 용이성, 국제 전해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코로나 때 그 스리랑카가 셧다운 되면서 포이어 배지가 수입이 안 됐어요. 물류가 안 돼갖고. 왜냐면은 배가 와야 이제 스리랑카도 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가 못 들어오니까 이제 국내 유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지가 거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거든요. 펄라이트는 중국에서 갖고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포이어 배지는 스리랑카에서 갖고 오고 있고, 안면 같은 경우는 국산 안면도 있어요. 근데 국산 안면은 일부만 사용되고, 되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수입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수입품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물류 특이성이 문제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배지의 입수 용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입수 용이성에서 하나 설명드릴게. 그러면은 동남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왜 훈탄을 사용할까요? 훈탄이 좋아서? 아니죠. 뭐예요? 바로 배지를 수입하기 굉장히 구하기 용이하죠,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훈탄을 쓴 거고, 우리나라가 훈탄 재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옛날에 했어요. 저희 그 사부님이 옛날에 대학원 시절에 훈탄으로 수경 재배를 했대요. 근데 지금 왜 훈탄을 안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훈탄을 쓰는 것이 불합리하게 돼서 안 쓰는 것뿐이지, 동남아 지역은 아직도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훈탄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지 취급 용이성인데요.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단용 배지가 좋다. 혼합 배지는 안 좋다고 되어 있죠. 왜 그래요? 단용 배지가 뭘까요? 혼합 배지가 뭐고? 단용 배지는 앞면이면 앞면,
펄라이트면 펄라이트, 코이어면 코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단일 배지라고 해요. 단종 배지라고 하고, 혼합 배지는 뭐예요? 핀트모스에다가 펄라이트를 섞는다든가, 아미언에다가 펄라이트를 섞는다든가, 코이어에다가 홍탄을 섞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 배지라고 해요. 혼합 배지는 우리가 입수 조절이 관리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 섞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균이랑 섞이기가 어렵고요. 배지가 다른 배지에 섞이게 되면 물리화학성이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리성이? 달라지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나고 가벼운 경우 위에 뜨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혼합을 잘했어도 시간이 경과했다면서 어떻게 돼요? 층이 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배지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설치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라고 했어요? 충전식 썼죠. 충전 썼는데 충전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기가 끝나면은 부삽 갖다가 배지를 다 퍼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충전할 때는 자루 들고 충전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자루 배지는 자루채 말린 다음에 바깥으로 갖다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50분인데 딱 11시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